자, 문명의 충돌과 공존 보도록 합니다. 먼저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볼게요. 자, 이런 책을 썼대요. 자, 요거 볼게요. 이념 경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이념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냈죠. 미소 냉전이 끝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제가 아니라 종교가 문명 분쟁의 최대 원인이다. 그래서 동일 문명 간의 통합. 자, 문명이 비슷하면 합쳐지고요. 다른 이질 문명 간에는 갈등이 확대된다. 그래서 종교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종교의 이질, 이것이 충돌이 일어났다 그 뜻입니다. 오른쪽 이 사진 보면 되겠죠? 서로 좀 눈을 부라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종교 간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기출문제 중에 있던 건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제적인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원인의 가장 큰 배경은 종교이다. 이렇게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종교윤리에서 이 종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황금률이었었죠. 황금률. 내가 황금률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또 봐주셔도 될 것입니다. 서로 종교 간의 공통점을 모르고 서로 차이점만을 바라볼 때 저런 분쟁이 일어나요. 자,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있고요.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갈게요. 자, 헌팅턴은 세계를 6개, 뭐 6, 7, 8, 뭐 그래 대충 그래 문명권으로 나누고 이들 문명의 지지 기반의 거대 종교. 자, 거대 종교가 있다. 그는 동일한 문명 혹은 공동의 문화를 가진 민족과 국가들은 핵심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반면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하는 나라는 분열하고 반목할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적었습니다. 종교예요. 거기에 각각의 핵심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옆에 주변국들이 있겠죠? 이 주변국은 핵심국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 이렇게. 자, 이쪽에 또 다른 종교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이제 동일한 문화, 동일한 종교를 가진 주변국들, 주변 나라일 수도 있고, 뭐 민족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들은 또 핵심국에 이렇게 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되고 이렇게 통합되면서 이제 거대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반복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갈등의 차원을 요거 볼게요. 미시적 차원에서 단층성 분쟁은 상이한 문명에 속한 상이한 문명질 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문명 정도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거시적 차원에서 핵심국 분쟁은 상이한 문명 속에 속한 주요 핵심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다. 그래서 요 단어 좀 봐줄게요. 단층선 분쟁, 핵심국 분쟁.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사실은 이제 주변 뭐 소수 문명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요런 데서 일어나는 것을 단층선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국지적 분쟁 뭐 그렇게 봐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핵심국과 핵심국이 싸워버리면은 이건 이제 거대한 분쟁이겠죠. 이걸 핵심국 분쟁이라 나눈다. 이렇게 단층선 분쟁도 있고요. 이렇게 핵심국끼리 싸우는 핵심국 분쟁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이거 한번 볼게요. 요 사진은 시리아 어떤 내전인데 그쪽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민촌인데 이 어린 소녀가 이 소녀의 남자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나중에 신원 확인하니까 이 여자 어린 소녀가 두 손을 번쩍 든 이유가 그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어린 소녀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이제 다가댔는데 이 소녀가 그걸 총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총인 줄 알고 두 손을 번쩍 든 겁니다. 저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애잔하죠? 어떤 애잔한 내용인데, 이러한 어떤 안쓰러운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종교적인 문명의 충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사진이고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자, 또 볼게요. 자, 그럼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전쟁 방지 대책. 그래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자세. 자, 세 가지입니다. 자제, 중재, 동질성 확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제예요, 자제. 그 다음에 중재의 원칙, 그 다음에 동질성의 확대. 자, 자제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국이 다른 문명국 분쟁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즉,
이쪽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요. 얘가 여기 가면 안 돼요. 여기에 분쟁이 있을 때요. 이쪽에 일로 가면 안 되고요. 분쟁이 있건 없건 이쪽의 핵심국은 이쪽에 가서 될 수 있으면 끼면 안 되고 이쪽도 이쪽 가서 될 수 있으면 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끼지 마라 그 뜻이에요. 맞는 것 같죠? 전 세계 어디나 다 끼는 나라 있죠. 그 미국. 그 지구 반대쪽 중동 가가지고 엄청나게 전쟁 많이 일으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동의 그 이슬람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어떤 모욕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끼고 있죠. 사실은 IS의 한 기원도 따지고 들어가면 미국도 책임이 전혀 없진 않아요. 지금 그 테러 집단의 그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IS의 어떤 기원도 미국도 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끼지 마라. 이게 자제 원칙입니다. 제1원칙이야. 자, 두 번째 볼게요. 중재하재요. 핵심국이 상이한 문명에 속한 집단이나 국가 간의 단층선 분쟁을 억제하거나 종식시키기 위해 타협하자. 이거는 요겁니다. 요렇게 분쟁, 그러니까 단층선 분쟁이 있을 때는 요걸 놔두면 안 되고 핵심국끼리 중재하면 얘가 이쪽 가서 핵심국이 그만 참지 다 말 들을 겁니다. 이쪽도 핵심국이 중재하면 요쪽에 하위 개념의 어떤 단층선에 있는 아이들은 국가나 민족은 핵심국의 말을 듣겠죠. 이럴 때 좀 중재하라 그 뜻입니다. 그쵸? 이럴 땐 중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질성의 원칙이 또 나왔습니다. 한 문명에 속한 인간은 다른 문명에 속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가치, 제도, 관행을 확대하자. 즉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오, 생뚱맞게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거 다시 그 단어 생각나야 돼요. 동질성을 모색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갈등은 다르다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르다는 데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름을 찾지 말고 같음을 찾을 때 상대방의 어떤 적대감은 상당히 줄어들고 관용과 어떤 화해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질성의 원칙. 근데 이것은 우리 벌써 공부했죠. 종교단원에서. 뭐를 공부했습니까? 황금, 율로 공부했죠. 맞습니다. 우리 서로 종교 간의 갈등에서 가장 큰 어떤 그 갈등을 줄이는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방법은 차이를 찾기보다는 같음을 찾을 때 알 수 있다. 자, 수능에서는 자제, 중재, 동질성의 원칙 이거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이런 거는 뭐 단층선 분쟁이니 핵심국 분쟁이니 이런 것들은 순수 이렇게 도식으로 만들었지만 뭐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게 가장 중요해요. 자제의 원칙, 중재 원칙, 동질성의 원칙.